네, 정동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사위 고유 법안의 재개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시지요? 네. 법사위에서 그 의견 요청을 하면 네. 그럴 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뭐 행정처에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또는 문제가 뭐 있다고 특별히 생각하는 지점은 없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의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법관들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이나 결정의 시기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것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고위 법관이나 대법관, 대법원장은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30일, 5월 3일 일명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국회법 72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시간 녹이고 법안 공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늦추면서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절차의 하자는 물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런 입법 폭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국회의장이 일방적인 국회법 해석으로 표결을 진행시키면서 국민 60%와 함께 국회는 압의 교환이 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직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잘못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5월 3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장을 초청해서 공관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입법부의 소장과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의 만찬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5월 3일만큼은 피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고요. 2020년 12월 헌정사상 초유인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언론에서 이미 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법제사법위원회 회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까지 되어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만난 것을 두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뭔가를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사람은 왜
법원이 이렇게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했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공관에서 만찬을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것이나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해서 물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고위 법관들도 처신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더욱 그렇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공식적인 만찬, 공식적인 식사 자리만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인 만찬 자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비공식적인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비공식적인 자료들까지 굳이 제출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받은 자료만 하더라도 그것을 의심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방송을 보는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재판을 하거나 그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사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겠지만 인접한 공간 내에서 사법부의 대표인 저희 대법원장과 또 국회 수장이신 국회의장 사이에 관례에 따라서 있어왔던 상호 초청에 따른 만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률과 관련돼서는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